자, 생존경제는 계속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생존경제에서 아주 이렇게 초빙하고 싶은 인물입니다. 바로 우리 트럼프 아저씨. 자, 우리 트럼프 아저씨가 열심히 미국의 보호무역을 갖다 여러분 주도하고 계십니다. 얼마 안 있으면요, 정은이 오빠랑 데이트를 할 텐데요. 자, 두 분이 나이차를 극복하고 데이트에 꼭 성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요, 근데 그 얘기는 정치 얘기니까요. 자, 우리 경제적으로는 트럼프가 지금 열심히 보호무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왜 트럼프는 무역전쟁을 선택했는지. 자, 우리 정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중간선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그걸 갖다가 여러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건 다음 시간에, 자, 그렇다면 트럼프의 무역전쟁은 이길 건지 질 건지 아니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선거 때문이다? 중간선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 중간선거는 뭐냐면요, 미국 대통령 집권 2년 차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원에서는 3분의 1을 바꾸고 하원은 다 바꾸는 선거입니다. 근데 지금 상원이나 하원이나 공화당이 약간 더 잡고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 이제 상하원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상원이 전부 다 바뀌면서 여소야대, 우리와 같은 여소양대의 국면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도 여소야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리더십을 갖고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민의 여론의 지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만약에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져서 민주당한테 상하원을 뺏긴다면, 지금 트럼프가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의회까지 잃게 된다면 트럼프는 실질적으로 정치적 식물인간이 될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번 중간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다른 미국 중간선거보다 트럼프의 중간선거는 훨씬 더 중요한 선거인 이유를 이해하시겠죠. 이게 어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 이건 여러분 트럼프 지지율이죠. 그래서 트럼프 지지율이 살짝 비슷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트럼프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두 번째는 여러분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훨씬 더 높고요, 공화당의 지지율이 훨씬 더 낮다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는 모릅니다. 예, 선거구 자체가 공화당에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상원 같은 경우는 지금 재선거 들어간 게 대부분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선거구를 다시 재선거구 들어갔기 때문에 민주당이 초압승을 해야지만 상원은 지배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저런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공화당한테 희망이 없는 선거는 아니에요. 선거구제가 유리하고, 그 다음에 상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로 치면 이미 다 민주당 도지사가 많은데, 예, 전체 우리 선거하는 거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유리하기 어렵죠. 방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트럼프는 꿈을 꾸겠죠. 야,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이길까? 야, 어떻게 이길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무슨 선거라는 것부터 출발하자. 다시 한번, 중간선거죠. 자, 그럼 중간선거 말고 선거 또 뭐 있습니까? 대선이 있겠죠. 그죠? 대선. 대통령 뽑는 대선. 그죠? 대선.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대선 있고 중간선거 있어요. 선거 전략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선거 전략이? 자, 우리 아주 재밌는 거. 대선하고 우리도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6.13 무슨 선거 이루어집니까? 지방선거 이루어지잖아요. 지방선거하고 대선의 기본적인 선거 전략, 차이점. 투표율이 어디가 더 높습니까? 대선이 높죠. 대선은 다 하잖아요. 지방선거는 투표율 낮아지잖아요. 자, 선거율이 높아집니다.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누구나, 즉 정치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뭐 한다? 이때는 투표를 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뭐가 돼야 됐습니까? 자, 멋지게 표현하면 그 정당은 외연을 확대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투표율이 높은 선거에서는 외연 확대가 선거의 핵심 필수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그럼 투표율이 줄어든 선거에서는 그거는 거꾸로 뭐가 되겠습니까? 나갈 사람을 확실히 투표장에 나가게 해야 되죠. 그걸 갖다 다르게 뭐라 표현합니까? 지지층 결집. 오케이? 자, 지금 누구가 주인공이죠? 우리 지금? 트럼프, 그죠? 트럼프의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됩니다. 자, 트럼프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다. 그럼 맨날 나와요. 러스트벨트에 있는 백인들을 위해서. 좀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요. 러스트벨트가 진짜 중요한 건 대선 때잖아요.
왜? 그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대선은 주별로 선거인단을 몰라서 가는 거니까. 원래 맨날 이기던 러스트 벨트에서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이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당연히. 오케이? 러스트 벨트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대선 때는 러스트 벨트가 더 중요하지만 지선 때는 러스트 벨트가 더 중요한 이거 아니에요. 동식이 성립이 안 합니다. 그래서 러스트 벨트를 위해서 그런 기사들 많이 나오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벽하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대선 때는 진짜 중요하죠. 왜? 핵심 줄을 장악하는 게 대통령을 뽑는 거니까. 제 말 이해 다 가신 거죠. 제가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뭐가 되느냐? 지지층을 결집을 해야죠. 트윗을 더 날려야 돼요, 이제 일단. 트럼프는. 그건 알아서 잘하겠니까.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고. 그러면 트럼프가 지지층을 결집, 다르게 얘기하면 공화당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생각해 보시죠. 공화당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보수. 대한민국의 보수도 생각해 보시죠. 오케이? 자, 지지층 결집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보수. 보수가 지지층 결집시킬 때 맨날 나오는 거. 어렵냐? 안보. 두 번째, 애국. 우리나라 아주 대표 보수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지만 뭐 가지고 나옵니까? 나올 때 항상 태극기. 태극기하고 미국기는 왜 갖고 나오는지 이해는 안 가겠지만 태극기 뭐예요? 그 말이 태극기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무슨 세력이다? 애국 세력이다. 우리는 뭐를 걱정한다? 안보를 걱정한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럼 트럼프가 들고 나와야 되는 건 뭐예요? 원래 중간선거 전략에서 애국과 안보를 갖고 나와야 되죠. 자, 근데 애국과 안보를 그냥 갖고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세련되게,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현재 상황과 결부시켜서 갖고 나옵니다. 뭘 결부시켰습니까? 자, 첫 번째,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자, 우리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클린턴. 클린턴이 대통령 나올 때 화두를 몰고 들어왔죠? 바보야. 문제는 그렇죠. 경제예요. 지금 미국 경제가 어떻습니까? 엄청 좋죠. GDP는 저렇게 올라가고 실업률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끼리 생각하지 마. 조이 레이코프의 명저죠.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순간 우리 다 뭐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선거판도 어떤 패러다임, 어떤 화두로 가져갈 것이냐. 이게 트럼프의 목적이 돼야 되겠죠. 화두로 뭐를 끌고 갈 것이냐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야, 원래 공화당 뭐예요? 애국심과 안보야. 그런데 지금 뭐가 좋아? 경제. 애국심, 안보를 경제에다 묶어보십시오. 그게 보호무역주의가 그게 네 글자로 무역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현재 사태를 정확히 보시는 겁니다. 그럼 보호무역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때려야 될 건 뭐예요? 한번 이걸 보세요. 당연히 관세를 때려야죠. 어떻게 이 전쟁이 벌어질 건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판을 읽는 힘이고요. 여러분이 생존교재를 보시는 이유입니다. 애국 경제, 다르게 얘기하면 애국 산업을 찾아야죠. 자, 미국의 애국 산업 한번 가볼까요? 미국이요, 영국을 제끼고 세계 인류 국가가 될 때가 언제입니까? 1차 산업대전입니다. 그죠? 그 초석을 만들 때가 언제다? 20세기 초반, 1900년대예요. 1900년대가 되면 드디어 뉴욕이 런던과 파리를 제껴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뭐가 들었으면서? 우리가 말하는 마철루가 들었었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들었습니다. 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들었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철근 콘크리트. 자, 이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미국의 철 생산량이 전 세계 1등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철강 회사의 철 생산량이, 강철 생산량이 영국을 제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철강 왕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앤드루 카네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답이 나오는 거죠. 미국의 애국 사업은 바로 US 스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강부터 보복관세를 때리는 거야. 25%를. 여러분 그런다고 철강 산업이 살아날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왜? 자, 펜실바니아가 미국의 철강상의 대표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1980년에 철강 산업을 접어요. 몇 년에 접었다고요, 제가? 1980년. 근데 그 무역 보복관세 친다고 48년이 지나서 거기 다시 철강소가 들어선다고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냥이 지금 관세 친다고, 가발에 관세 친다고 우리가 다시 성냥 만들고 가면 아니잖아요. 뭐다? 애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또 뭐 있겠습니까? 자동차. 그죠? 이 흐름을 보셔야죠.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거. 그 다음
이제 트럼프가 뭐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땐 틀림없이 이걸 가는 거죠. 지재권. 미키마우스를 지켜라. 기가 막히죠. 이게 여러분 바로 뭔다? 트럼프가 만들어낸 무역 보복, 무역 전쟁에 가는 겁니다. 저기에서 제일 당황할 수밖에 없는 나라는 당연히 중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트럼프의 꿈은 Make America Great Again. 오케이.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 여기에 바로 중간 선거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 다음에 이제 더 갈 텐데요. 자, 그럼 이제 다른 나라들 참을 리가 없죠. 그죠? 근데 여러분 미국을 제일 잘하는 거는 중국이나 한국이겠습니까? 아니면 유럽이겠습니까? 유럽, 특히 영국 애들이 제일 잘 알겠죠. 그럼 걔네도 관세 맞고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당연히 조치를 취하겠죠.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게 유럽에서 첫 번째 취한 조치가 전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유럽에서 첫 번째 취한 조치가 뭐였냐면 얘네도 거꾸로 미국의 애국 산업을 그대로 치고 들어갑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거. 미국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미국, 뭐 아까는 철강 이런 거 다 있었지만 우리 술 좋아하시는 분, 미국 술 뭐 있습니까? 그렇죠. 딱 나와요. 버번 위스키. 그죠? 걔네들은 위스키를 뭐로 만듭니까? 옥수수로 만들잖아요. 옥수수로 만든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오토바이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전통적인 애국심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켄터키 젠틀맨. 우리 그 주에다가 탁 여기 관세 때리는 거예요, 유럽 애들이. 버번 위스키에 먼저 관세 때리겠어. 할리 데이비슨에 관세 때리겠어. 딱 정확히 보복을 하는 거죠. 거기다 더 재밌는 거는 거기 주지사가 현재 다 공화당 주지사예요. 약점을 정확하게. 세상은 이렇게 재밌게 변하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그냥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 경제고 뭐고 더 중요한 건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중간선거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지지층 결집이다. 그 지지층 결집은 전형적인 공화당 프레임인 바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했을 때 코끼리를 생각하던 공화당의 프레임인 안보와 애국심을 가져가야 되는데 현재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경제라는 화두와 결합시켜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보호무역주의 애국전쟁이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호무역주의에서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산업도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산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국민들의 애국심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전통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철강, 자동차, 지재권을 중심으로 미국의 무역전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거에 맞서는 세계 각국의 전략은 어떻게 전개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다음 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진기의 생존경제입니다.